안녕하세요. 짱쌤입니다.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6회 실기문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71번 오랫동안 누워있는 부동 환자가 갑자기 일어날 때 체위성 저혈압이 발생했다. 머리가 핑 도는 증상이 생기실 수 있죠. 이로 인해서 낙상사고가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작을 하실 때는 천천히 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고, 이런 증상, 체위성 저혈압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체위성 저혈압은 혈류량이 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이 나타나실 수 있죠. 누워 계신 분이 출혈이 생긴 게 아니라면 하지에 정맥이 우렬로 인해서 혈류량 부족으로 나타나실 수 있겠죠. 72번에 신체 보호대 적용할 때 주의사항이에요. 가능한 가동 범위를 넓게 적용하고 억제는 적게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밖에 의사 처방이 필요하시지만 필요시 처방, PRN 처방은 안 된다 해주셔야 되죠. 환자 보호자 동의서도 있어야겠어요. 2시간마다 풀어주시고 관절 운동이나 피부관으로 해주셔야 되고, 특히나 뼈의 돌출 부위는 패드를 대주시는 게 필요할 수 있죠. 신체 보호대는 침대에 난간이 아닌 틀에 고정을 해주시고, 손목 발목 보호대를 하실 때는 클로버위치 매듭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응급 상황일 땐 쉽게 풀릴 수 있는 매듭법을 사용하시고 최소로 억제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73번에 머리를 벽에 부딪혀서 뇌의 손상으로 뇌출혈 위험이 있는 회사원 정씨에 대한 간호예요. 이 뇌출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의식 변화가 생기는지를 꼭 관찰을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동공을 통해서 의식 정도를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고, 진압력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죠. 뇌압이 상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머리를 고정하시고 두개 뇌압 상승하는 행위를 피해 주셔야 돼요. 기침이나 코풀기, 힘주는 행위들을 피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74번 문제는 보행기 그림 문제네요. 그림에서는 보행기 팔의 각도가 30도 각도 둔부 높이로 하고 있는 그림을 고르시면 되죠. 그리고 한쪽 다리가 약한 환자의 보행기라고 했으니까 보행기와 약한 다리가 같이 나가고 건강한 다리가 따라가는 순서대로 보행을 해주셔야겠어요. 이때 간호조무사는 뒤쪽에 서서 보행벨트를 찬 경우에는 불편한 쪽을 지지해 주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75번에 고압진기 멸균이에요. 고압진기 멸균은 120도에서 20에서 30도로 짧은 시간에 멸균을 하실 수 있죠. 방포나 드레싱 세트, 외과용 수술기구, 도뇨 세트 같이 이제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것들을 멸균하실 수 있어요. 건열 같은 경우는 여기 보기에서는 이제 뭐 글리세린, 파우더, 종이, 바셀린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실 수가 있고, 유리 제품도 건열 멸균 하시는 거 필요하죠. 치과 기구와 치과에서 유리는 대부분 고압증기라고 나와 있지만 기본 실기 문제에서는 유리 제품들은 건열로 기억해 주셔야겠어요. 이온멸균은 내시경류 기구나 고무 플라스틱 제품들 같이 열에 약한 것들을 저온으로 멸균하는 방법이 되실 수 있죠. 76번에 감염 예방 교육할 때 가장 강조해야 되는 거, 손 씻기 하면서 효과가 좋은 거, 손 씻기 되시겠죠. 77번은 복통을 호소한 환자에게 의사가 촉진을 할 때 자세예요. 이 복압이 낮아지는 자세를 취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배횡아이, 똑바로 누워서 무릎을 구부리는 자세를 할 때 복부 촉진 자세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78번에 환자 체위 유지 시 기본적인 지침이에요. 해부학적 체위가 이제 가장 기준이 되고 편안한 자세라고 보시면 되죠.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 해주시면 되고, 체위 변경은 2시간마다 해주시고, 최적의 효과를 위해서는 지지기구를 사용해 주셔야지 보호대를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관절은 약간 구부러진 상태에 체위 변경할 때는 척추와 함께 같이 굴러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척추를 움직이지 않게 주의한다 하는 거는 척추 손상이 의심되는 대상자에게 해당하는 지침이 되시겠어요. 79번에 전신마취 후에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심호흡이 필요하시겠죠. 조기 이상, 심호흡, 기침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수가 있고 복부 수술 환자 같은 경우는 수술 부위를 지지를 하고 필요시 진통제도 투여하실 수가 있겠죠. 수분 섭취를 하는 거는 객단 배출에 용이하실 수가 있고요. 강압 폐활량계도 사용하실 수 있죠. 심부정맥 혈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기 이상과 다리 운동, 항혈전 스타킹을 적용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80번은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할 때 패드 부착하는 부위예요. 오른쪽은 쇄골 아래, 왼쪽은 젖꼭지 아래 중간 겨드랑이 선에 부착을 해주셔야 되죠. 우리 자동심장 충격기 작동하는 순서도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1번이 전원을 켜는 거죠. 2번은 전극을 붙이시고 3번은 리듬을 분석하셔야 돼요. 리듬 분석할 때부터 손을 떼고 이제 충격할 때 주변 사람까지 다 물러나세요 하고 경고를 하시는 거 필요하죠. 그 뒤로는 바로 심장 압박을 해주셔야 돼요. 심장 압박은 중단을 10초 내외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충격이 끝나면 바로 가슴 압박한다 해주셔야겠어요. 81번에 활력 중후의 이상 호흡은 여기서는 이상 호흡은 쿠즈마 호흡이죠. 당뇨성 혼수 환자에게 이제 과일 냄새, 아세톤 냄새가 나는 호흡이 쿠즈마 호흡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생아 같은 경우는 정상 호흡이 30에서 60회, 유아는 24에서 40, 성인은 12에서 20회가 분당 정상 호흡수가 되시겠어요. 82번에 노인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침대 난간을 올려주시는 거 가장 중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수면 중에는 침대를 최대한 낮춰주시고 호출기는 손에 닿게 위치하시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가까이 두시는 게 필요해요. 천천히 이동을 하시고 복도나 화장실에는 난간을 설치하셔가지고 잡고 보행을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83번에 요실금 수술받은 환자에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는 교육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하시는 거죠. 수술을 하지 않은 요실금 환자라도 수분 제한을 하시면 안 돼요. 감염을 방광에 이제 소변을 비우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꼭 필요하다 해주시면 돼요. 규칙적으로 배뇨를 보고 쾌결 운동하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죠. 84번에 회음절개 후에 좌욕하는 방법이에요. 세숫대야에 물을 2분의 1, 3분의 1 담으시고 대야채 끓여가지고 식혀서 좌욕을 하시는 거죠. 물의 온도는 40에서 43도가 적정하실 수 있어요. 좌욕하는 시간은 5에서 10분,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 하시면 효과적이고 수유나 용변 후에 하실 때 효과적이실 수가 있어요. 좌욕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주셔야 되고 피로감이나 어지럼증을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환자를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85번에 좌약을 보관할 때는 실온에 보관하시는 거 맞겠죠? 86번은 체온이 38.5도인 6세 환하의 간호예요. 고온이 나타나는 환하인 경우에는 우선은 시원한 환경을 만드시는 거 필요하죠. 옷을 벗기고 통풍과 환기를 시킨다 해주시면 되겠어요. 오한이 있을 때만 보온을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미온수 마사지 체온보다 2도씨 낮은 물로 시행을 하실 수 있는데 복부를 제외하고 3번씩 문질러서 닦아주시면 되겠죠. 알코올 마사지도 가능하신데 35에서 50% 알코올을 사용하시고 얼굴 부분을 제외해 주셔야 돼요. 수분 섭취는 최대한 늘려주시는 게 필요하죠. 3000에서 3500ml 투약하시면 되겠어요. 미온수나 알코올 마사지, 얼음찜질 후에 처치를 하고 나면은 30분 후에 체온을 다시 체크해 주시는 거 필요하실 수가 있죠. 87번에 인슐린 피하 주사 투약 시 주의점은 복부가 주사할 때 흡수가 가장 빠르다 해주시면 되겠고요. 냉장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꺼내서는 손바닥에 굴려서 사용하시고 주사 후에는 문지르지 않으셔야 되죠. 그리고 주사 부위는 계속 돌려가면서 같은 부위에 놓지 않도록 하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88번에 소독 용액이 들어있는 소독캔, 멸균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죠. 용액을 따를 때는 소량을 버리고 따라주시는 게 맞죠. 그리고 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바닥이 내면이 아래로 가게 해주시고 바닥에 내려놓을 때는 내면이 위로 가게 놔주셔야겠죠. 멸균된 용액은 용기에 남은 것은 다시 붓지 않고 필요시 열고 가능한 빨리 닫는 거 필요하실 수 있겠어요. 89번에 정맥류의 궤양이나 2차 융합이 필요한 상처 같은 경우는 수분을 유지하시는 거 필요하기 때문에 웹투 드라이 드레싱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죠. 1차 융합이라든지 배액물이 거의 없는 깨끗한 상처 같은 경우는 드라이 투 드라이를 해주시는 거 필요할 수 있죠. 90번에 급성 A형 환자 식기 소독은 자비 소독을 해주셔야 되고, 감염 환자 식기 같은 경우는 세척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끓인 후에 씻는 게 필요하실 수가 있죠. 그 밖에 자비 소독하실 때는 뚜껑을 닫고 하시고 물에 식기가 완전히 잠겨야 되고, 유리 제품은 처음부터 넣고 끓이고 금속 제품은 끓는 물에 넣어주시는 거 필요하시겠어요. 91번 폐결핵 환자의 전염력이 높은 상태로 옳은 것은 했을 때는 객담 검사 결과가 활동성으로 나왔을 때 가장 확실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확진 검사를 하실 때도 객담에서 양성이 나와야지 결핵 환자다 라고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결핵약을 먹게 된다면 2주 후부터는 감염력이 없어지고요.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 같은 경우에 양성일 때는 결핵에 노출된 적이 있다는 거지 얘가 확진 검사는 아니죠. 그리고 X선상에 석회화가 되는 작은 음영 같은 경우는 결핵에 노출된 적이 있다든지 할 때도 표현이 되실 수 있어요. 폐 공동 크기는 변화가 있을 때 의심하실 수가 있겠어요. 92번에 태어난 자 침상 소독은 매트리스와 침대를 소독수로 닦고 말리는 방법을 쓰실 수 있죠. 이거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되실 수 있어요. 93번에 산후 운동이나 자궁 내 태아의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 직장이나 대장 검사 시에 적절한 체위는 슬융이 무릎, 가슴 자세가 되실 수 있죠. 보기에 있는 체위도 살펴보시면 반자위는 심장 수술이나 호흡곤란 환자에게 적절하시고요. 골반 고위는 트렌델렌 부르크 자세예요. 그래서 쇼크할 때나 상복부 검사, 담낭 담도 수술하실 때 취할 수 있는 자세죠. 절석이, 세석이, 골반 내진 자세는 방경감 검사나 분만, 부인과 환자 진료할 때 사용하실 수 있죠. 앙화이는 척추 수술 또는 척추 손상 환자에게 바른 척추의 선열을 유지할 때 사용할 수 있고, 안정이나 휴식, 수면 시에도 취하실 수 있죠. 그리고 요추천자 후에도 안정을 취할 때 앙화이 자세를 취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94번에 소변 배양 검사는 멸균적으로 인공도뇨를 통해서 받는 거 필요하시고, 실험관도 멸균된 관에다가 채취해 주셔야 되죠. 일반 소변 검사 같은 경우는 중간요를 받으시고 대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30에서 50ml를 받아주셔야겠어요. 24시간 소변 같은 경우는 첫 소변을 버리고 다음날 마지막 소변까지 수집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리고 누락이 되게 되면 다시 받는다 해주셔야겠어요. 95번 수술 후 체위 변경과 조기 이상은 수술 후 호흡기, 순환기 합병증을 예방하실 수 있어요. 96번 위관 영양하는 방법이에요. 위액이 100cc 이상 나오면 의사에게 보고한다. 보류를 해야 되는 기준이 이제 100cc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때 위액을 확인한 후에 다시 넣어주시는 것도 꼭 필요해요. 전해질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죠. 그 위액을 확인하는 방법은 매 급식 전에 확인하시고, 지속 영양을 하는 경우는 4시간마다 중단하고 위에 잔여물을 확인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그 밖에 위관 영양 하실 때는 체온보다는 약간 따뜻하게 하시는 게 필요하고, 반자 위에서 위관 영양을 하시고
끝나고 나서도 30분 동안은 앉아있는 자세를 취하셔야지 흡인 예방과 소화를 촉진하실 수 있죠. 위관 영양할 때 속도는 분당 50ml를 넘지 않게 하시고 위에서부터 높이는 30에서 50cm에서 중력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97번에 경구 투약 시 주의사항을 보시면 지시된 시간에 투약하는 게 맞는 답이 되실 수 있죠. 약은 처방대로 투약하시고 임의로 가루로 만들어 주시면 안 되고요. 환자가 투약을 거부할 시에는 가져오고 기록하고 보고해 주시는 거 필요해요. 준비한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도록 하시고 희석할 때는 미지근한 물을 이용하셔야 되죠. 준비한 사람이 투약한다, 투약 전에 대상자를 확인한다, 목적 방법을 투약하기 전에 설명한다, 이런 것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98번에 편도선 절제술 환자분은 기도에 부종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차가운 유동식과 얼음 칼라로 목에 부종을 완화하시는 거 필요하실 수 있죠. 99번에 산소 텐트 안에 환아의 간호에는 폭발성, 인화성, 물건 반입을 금해 주셔야 돼요. 화재를 예방하는 거죠. 금연을 교육하는 거 필요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수유나 식사 시 고농도의 산소가 투여하실 가능성이 있고요. 산소가 새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하시고 차고 젖은 텐트로 인해서 환아가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온을 유지한다든지 습기를 닦아주는 간호 시행하실 수 있죠. 100번 어깨 관절 운동에 포함되지 않는 운동은 뭐냐? 회외회내죠. 회외회내는 팔꿈치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굴곡, 신전, 외전, 내전, 외회전, 내전 모두 어깨 관절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 되시겠어요. 101번에 폐쇄형 질문에 해당되는 거는 고혈압 약을 드셨나요? 죠. 예, 아니요로 대답하는 것은 폐쇄형 질문이고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되실 수 있어요. 개방형 질문을 써서 말문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게 치료적 의사소통이 되실 수 있죠. 102번에 배설량 측정 기록에서는 상처 배액량을 포함하실 수 있죠. 소변이나 토물, 설사, 누공 부위의 상처, 궤양으로부터 나온 배액물을 모두 배설량에 포함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적인 호흡이나 정상적인 땀 배설, 정상 대변은 배설량에 포함하지 않아요. 과도한 호흡과 또 심한 발한 같은 경우는 포함하실 수 있겠죠. 103번에 장기간 금식 후에 구강 섭취를 다시 하실 때 처음으로 제공하는 거는 물이 되실 수 있겠죠. 여기 보기에서는 보리차가 되시겠어요. 물, 미음, 연식, 상식 순서대로 제공을 해주시고 금식을 오래 유지 중인 대상자라면 얼음 한두 조각을 입안에 넣거나 꺼즈를 물에 적셔서 입술을 덮어주시는 거 필요하고 침을 뱉지 않도록 교육하시는 것도 필요하시겠어요. 침을 계속적으로 뱉게 되면 입안이 더 건조해지실 수 있죠. 104번에는 개방상처 소독할 때 사용하는 피부 소독제예요. 포비돈 아이오딘 사용하실 수 있죠. 피부 소독이나 의료기구 소독하실 때는 70에서 75% 알코올을 사용할 수 있어요. 점막이나 개방상처에는 알코올을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포도상 알균이나 농성 분비물 배출 상처 소독에 사용할 수 있고 수술 전 피부 소독에도 사용할 수 있는 이 답이 되는 포비돈 되시겠고요. 산화제 살균제고 창상면 소독할 때 쓸 수 있다. 3%는 응열된 주사기 소독에 적합하다 하면은 과산화수소가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상처 소독할 때 사용하는 과산화수소는 6에서 25%까지 사용하실 수 있어요. 105번에 근육 길이의 변화를 시켜서 근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은 등장 운동이 되시겠죠. 관절의 가동성을 도모하는 운동, 수영, 걷기, 조깅은 등장 운동, 근육의 장력을 변화시키는 운동, 견인 환자라든지 석고붕대, 골다공증 환자는 등척 운동이 되시겠죠. 예를 들면 근력 운동, 벽밀기, 대퇴사두근 운동이 등척 운동의 예가 되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